안녕하세요. 문다소 중문입니다. 자, 우한 고천 디에트르 센트럴 입주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고천 디에트르를 여러 가지 온라인상과 오프라인상에서 정말 많은 분석을 좀 하고 있었는데요. 온라인상에서나 또는 오프라인상에서 지리적인 위치를 보면 자연과 도심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압도적인 생활 인프라, 그리고 초품화, 그리고 중앙도서관이 바로 옆에 근거리에 있어서 정말 우수한 고육 환경을 보유한 프리미엄급 단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온라인상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정말 많이 공유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정보만큼이나 정말 오프라인상에서도 디에트르 센터를 정말 좋은 위치에 있고, 강남권 같은 경우도 20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정말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뭐 그 근거리에 뭐 의왕시청, 그리고 경찰서, 보건소, 소방관 등 정말 여러 가지 행정 중심 타운이라서 살기 좋은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간단한 좀 인사 말씀을 드렸고요. 우선 이제 사전 점검이 코앞에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입주 박람회가 이제 개최가 될 것 같습니다. 입주 박람회를 하는 그 목적은 우리가 입주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필수 품목들을 한 자리에서 원스톱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간적인 효율, 그리고 탄탄한 업체와의 거래를 실현하는, 그리고 장기적인 사후 관리를 제공하는 게 이제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입주 박람회사에 구매하는 부분들 정말 안심하고 구매하셔도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문다수 종목 같은 경우는 약 15년 이상의 사업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전국으로, 그리고 1년에 약 15,000세대를 시공하고 있고, 그리고 한샘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이 저희 문다소 제품이라는 부분들을 짧게 서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84 ABC 타입에 대해서 평면도를 바탕으로 3D로 해당 타입들을 제작을 하고, 거기에 실제 어떠한 제품들이 설치가 되는지, 또 설치가 되는 모습과, 그리고 설치된 이후에 어떠한 단점들이 있는지, 또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컨텐츠를 영상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우선 84B 타입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현관에서 거실이 일직선상에 놓여 있는 구조입니다. 우선 이 구조 같은 경우는 현관에 들어오면 상당히 넓은 공간이 눈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되게 좋습니다. 들어오는 사용자에 의해서. 또 하지만 반대로 이제 거실 공간에서 내 가족 구성이 누가 들어오는지를 바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구조 형태이긴 해요. 하지만 또 여기에 장점 대비 단점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으려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거실이 너무 이제 일직선상에 놓여 있다 보니까 좀 노출이 된다라는 거죠. 타인이 이제 들어왔을 때. 그래서 이런 현관부 같은 경우는 이제 중문을 이 디딤돌 이 사이에 이제 설치가 되게 되는데, 현관에서 방화문을 열게 되면 이제 거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현관 중문 같은 경우는 약간 불투명 처리를 하는 이런 형태로 좀 많이 구매를 하시는, 또는 선택을 하시는 경향이 있으시고요. 꼭 그런 부분들이 정답은 아닙니다. 가이드는 아닙니다. 우선 방화문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은 대부분 방화문 앞에 어떤 택배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놓아 놓기 때문에 크게 고려하지 않으신 고객님도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내 생활의 패턴이나, 그리고 내가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어떤 민감도,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셔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현관에서 들어오는 일직선상에 놓여 있는 현관 구조물을 설치해야 되는 구조 같은 경우는 정말 아쉽게 원 슬라이딩 구조가 시공이 안 됩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는 인테리어적으로 많이 떨어진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원 슬라이딩은 또 원 슬라이딩 나름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사용상의 편리함과 불편함, 또는 고려해야 될 이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중문 같은 경우는 어떤 인테리어감도 중요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난방, 냉방, 그리고 소음 차단, 이런 효율의 기능성적인 부분들이 가장 더 크거든요, 사실은. 우선 사계절에 대한 계절 변화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겨울은 점점점 더 추워지고, 여름은 점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정말 힘들었고, 그리고 과도한 전기세나 냉방의 효율이 떨어지는, 또 기계적인 효율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냉방 자체의 소실을 막지 못해서 더욱더 냉방에 대한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나는 세대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막을 수 있는,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구조물 자체가 바로 현관 중문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즘은 어떤 선택적 부분이 아니라 필수적 선택이라는 부분들을 많이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맞춰서 제가 문다수에서 보유한 제품들을 실제 설치해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84B 타입을 3D로 한번 변환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84B 타입의 모습입니다. 자, 현관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신발장, 그리고 팬트리 공간의 도어, 그리고 화장실, 그 다음에 방, 거실, 주방, 안방, 뭐 이런 식으로 지금 3D 구조로 제가 시연을 해놨고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현관의 사이즈가 한번 살짝 재보면은 약 1m 18cm에서 1m 20cm 내외를 오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뭐 1, 2cm 정도의 오차는 시공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약간의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84B 타입은 그러면 중을 어디에 설치해야 되나요? 신발장이 있고 팬트리 도어가 있는데 도대체 어디에 설치를 해야 되느냐? 자, 이런 물음들을 가질 수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신발장과 그 다음에 여기 팬트리 도어에 분리 가벽이 있습니다. 약 9cm의 분리 가벽이 있는데요. 이 공간 안에 넓이를 가지고 있는 중문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약 9cm 내외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 안에 설치하는 부분, 그리고 손잡이 방향, 전체 개방을 했을 때 손잡이 방향에 의해서 신발장 도어와 팬트리 도어가 간섭이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별건 아니지만 간단한 정보를 가지고 내 생활 패턴에 맞춰서 이 방향 또한 역시 어떻게 보면 인테리어적인 완성도에서도 약간의 비중을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또한 같이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 문다서 중문 중에 자, 폴드 스윙 도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이죠. 자, 폴드 스윙 도어는 약 4분의 1과 4분의 3으로 분할이 되어 있고요. 이 접히는 구조 형태로 스윙이 되는 구조입니다. 아마 고객님들께서도 중문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 제품의 구조나 어떤 구동 방식이나 이름에 대해서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저희 문다수 중문은 스윙 도어 같은 경우는 넓이가 약 9cm 정도의 넓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딱 정확하게 시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선 일단 이 스윙 도어를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이 공간인 거죠. 자, 이 공간 안에 이렇게 시공을 딱 하면은 구조가 딱 맞겠죠. 이렇게. 네. 자, 우선 제가 손잡이를 우측에 놨습니다. 각 동에 따라서 이 구조가 좀 다를 수 있는데, 자, 대부분 우측에 있는 느낌을 조금 더 선호하시는 고객님들이 계세요. 좀 편안하다라는 느낌 분도 계셔요. 그리고 이거를 또 왼쪽에 놓을 수도 있어요. 손잡이 방향은 시공하는 당일까지도 변경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뭐 전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런 형태로 손잡이를 이쪽에 놓으면 손잡이를 사용해서 문이 이쪽으로 완전히 개방되겠죠. 중문은 사실은 완전히 개방하면서 사용하지는 않아요. 사용자가 들어가는 정도의 넓이를 개방한 이후에 들어가고 자동으로 닫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체 개방하는 경우의 수는 뭐 많은 짐들이 집 안으로 계속 들어오거나 아니면 뭐 어떠한 청소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빈도수가 높은 반복 횟수로 출입해야 된다라는 경우에는 문을 완전히 열어 놓으시겠죠. 자, 그러면 자, 문을 열어 놓을게요. 이 상태에서 손잡이를 가지고 자, 문을 열어 놓으면 자, 간편하게 이제 이해가 되셔야 되니까, 자, 이렇게 설치를 해버리면, 하고 나서 문을 이렇게 열어버리면 자, 이런 식이 됩니다. 이렇게 여기 이 팬트리 도어의 손잡이라기보다는 자, 보세요. 이렇게 걸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팬트리 도어와 현관 중문에 간섭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손잡이 부분은 반대쪽으로 놔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놔야 된다는 거죠. 손잡이가 이쪽 신발장과 팬트리 쪽으로 신발장을 놓아야 전체 문을 개방하더라도 간섭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뭐 간단하게 한 번 더. 네, 이렇게 했을 때 간섭이 안 돼야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조금 위치 선정이 잘못됐는데요.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간섭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쪽 신발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오픈됐을 때 간섭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고 손잡이는 이쪽 방향이 있는 게 가장 적절하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꼭 그렇지 않아도 간섭 괜찮아. 뭐 문을 닫고 사용하면 되니까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생활 패턴이나 내 개인적인 취향이 있다라고 하시면 방향은 전혀 무리가 없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시공자의 견해에서 좀 생활에 어떤 불편함이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불편함이 고객님께서 생활하시는 패턴 사항 내에서 불편함으로 느끼시는지 또는 괜찮다. 충분히 그런 정도는 불편함이 아니다. 라고 판단의 정보를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폴드 스윙 도어는 방금처럼 이러한 구조가 되어 있고요.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아래 하단에 레일이 없습니다. 레일이 없어서 상당히 좋고요. 하지만 이렇게 돌출이 됩니다. 좌우 이렇게 돌출이 되는데요. 이런 돌출이 됐을 때 우선 기본적으로 아이가 있는 가정 같은 경우는 층간소음 매트를 이제 깔게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최대 약 30cm 정도가 이렇게 디딤돌로부터 안쪽으로 이렇게 돌출이 되거든요. 문을 열었을 때. 그러면 최소 30cm 정도까지 여기까지는 층간소음 매트를 깔 수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팬트리 도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열었을 때 이쪽에서 여기까지는 아마 층간소음 매트 부분이 이 도어에 걸리기 때문에 깔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또한 한번 참고하시면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폴드 스윙 도어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구동되는지 한번 영상으로 제가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폴드 스윙 도어는 이렇게 불투명 유리, 투명 유리 여러 가지 유리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 들어오며 문을 놔두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입니다. 자, 밀어서 놔두면 자동으로 닫히는 이런 구조가 되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하단에 레일이 없기 때문에 청소나 발걸림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닫힐 때는 댐퍼라는 기능이 작동해서 서서히 마지막에 속도를 저감시켜주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문에 이렇게 손을 대고 있어도 충격되는 부분, 충격에 대한 강도가 아주 낮기 때문에 다치는 일이 없고요. 자, 그리고 이 문과 문 사이에 보면 틈새가 보이실 거예요. 자, 이 부분에 손김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또한 역시 TPU 가스켓이라는 고무 재질로 이 공간을 메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넣어도 이 벌어진 것만큼의 공간을 고무 재질이 보호하기 때문에 손을 충분히 보호해 드려요. 그래서 어른이나 아이의 손이 들어가도 전혀 문제가 없고 그리고 문이 완전히 닫혔을 때는 그 공간이 폐쇄가 되기 때문에 절대 어떤 풍에 대한 기능성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실에 들어오게 됐을 거실이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구조 같은 경우는 불투명 처리를 하시는 것도 개인적인 어떤 프라이버시 부분에 있어서 좀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하시는 것 자체 절대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실제 타 아파트 현관에 폴드 스윙 도어가 설치된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옵션들이 있는지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일단 현관 중문을 설치하는 여러 가지 정보 중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중문은 이사 전에 시공하셔도 되고 이사 이후에 시공하셔도 되는데 사실 아파트 잔금이 치러지지 않는 상태에서 세대 내부의 구조를 변경하는 시공은 허용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잔금 치른 이후에는 이사 전후 시공이 가능하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 저희는 기본적으로 중문을 이사 이후에 시공하는 걸 좀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전에 이제 시공을 할 수도 있으나 하게 되었을 때 대부분
이삿짐이 이제 현관으로 들어오고 큰 짐들이 이제 현관으로 들어오는 뭐 가구나 가전이 경우가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때 좀 약간 더욱더 조심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조금이나 실수가 일어날 경우에는 찍힘이나 스크래치가 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상당한 좀 세심한 신경을 기울여야 되니까 좀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리고 중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재단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목재를 재단을 하고 그리고 프레임을 세우는 공정에서 목재 재단이 이루어지면서 재단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그런 분진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분진들을 세대 내부로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비닐막으로 커버링을 진행을 합니다. 통로에다가. 그래서 안에 내부로 들어가는 걸 막을 수가 있는데 현관 바깥에서 재단하는 것들이 현관 바깥하고 그리고 신발장 이쪽에 아주 미세하게 좀 잘 잔여의 먼지들이 좀 남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에어 브러셔로 불어서 나가긴 하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 점은 뭐 저희뿐만 아니라 다양한 뭐 주문회사들이 여러 주문회사들이 동일한 부분이라는 부분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한 가지 더. 저희 문다소 주문은 이번 박람회에 참여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박람회 기간 동안 뿐만 아니라 평일, 뭐 오전 일찍, 뭐 저녁 늦게까지도 고객님들께서 예약 방문을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진행할 거고요. 우선 박람회는 장안대학교에서 이제 개최를 하게 되는데 디에트리 센트럴에서 장안대까지는 약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한 20분 정도 내외가 걸리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 문다수 중문 호메실 IC에서 약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는 길목에 무조건 저희를 이렇게 방문하셔도 되는 이런 길목에 있거든요. 호메실 IC에서도 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에 방문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실제 내 집에 설치되는 실제 사이즈를 좀 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컬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박람회장에서 체험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여유롭고 편한 시간대에 예약 방문하셔서 상담을 더 디테일하게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매장에 방문하시는 고객님들 예약하시는 분들께는 기본적으로 제가 커피 쿠폰을 드릴 거고 계약을 하시게 되면 5만 원권 백화점 상품권을 증정 드릴 거거든요. 저희 문다소 중문 이 근방에는 정말 맛집이 많습니다. 스타벅스 포함해서 여러 가지 맛집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방문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시간적인 또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만족되실 수 있는 이벤트를 제가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박람회 기간뿐만 아니라 사전 그 이후에도 언제든지 편한 시간 주말 365일 까지는 아니겠지만 아주 늦은 시간에도 편하게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예약제로 운영을 할 거고요. 그 이유는 상담 받고 있는데 또 시간 내서 오셨는데 계속 대기하고 계시면 좀 사실 시간이 아깝거든요. 그래서 예약제로 운영을 해서 시간 텀을 둬서 충분한 상담을 드릴 수 있게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 문다소 매장을 방문해 주시면 진심으로 친절하고 상냥하게 그리고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한 정보를 좀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다음, 폴드 스윙도 실제 설치 후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어떠한 옵션이 있고, 이런 컬러를 하니까 어떤 느낌들이 있더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폴드 스윙도는 이렇게 프레임 컬러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유리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 유리의 테두리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리의 테두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블랙, 화이트, 골드, 그리고 손잡이는 골드, 화이트, 블랙, 그리고 프레임의 컬러는 정말 한 20여 가지 정도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집안에 사용될 수 있는 선택 초이스할 수 있는 컬러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디테일한 채도가 높은 컬러를 선택하면 너무 이질감이 나거나 좀 시간이 지나면 금방 질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좀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B타입 같은 경우는 거실과 현관이 일직선상에 놓여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불투명 브론즈 사틴이라고 하거든요. 사틴 재질의 유리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투명 유리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유리 테두리가 흰색이죠. 전체 흰색으로 해서 깔끔하게 그리고 골드나 블랙의 포인트를 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 이렇게 보시게 되면 베이지 톤입니다. 그렇지만 살짝 베이지 톤은 아니에요. 좀 상당히 부드러운 컬러거든요. 그래서 베이지 톤과 살짝 느낌이 비슷하지만 좀 더 따뜻하고 온화한 느낌을 주거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옵션 중에는 이렇게 제가 유리 테두리나 프레임의 컬러, 손잡이 컬러, 그리고 이렇게 아래 하단을 막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또는 하단 마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하단 마금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첫째, 아래 하단을 막는 것은 그냥 인테리어 갑니다. 디자인적인 특선이고 옵션인데 좀 무게중심이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좀 안정감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막기 때문에 약간은 개방감을 좀 줄일 수 있어요. 이건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여러 가지 느끼는 시선들의 경우의 수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막는 부분을 개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자, 잠시만요. 자,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위 하단 상부에 이렇게 모르쇠로 유리 불투명과 이렇게 아래 하단을 막을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전체 유리를 이렇게 모르쇠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골드 손잡이와 골드 쫄대, 몰딩이라고 하죠. 유리 몰딩을 이렇게 놓으실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그린 톤의 컬러도 이렇게 놓으실 수가 있어요. 포인트로 이렇게 유리 몰딩과 손잡이를 주실 수가 있는 거고요. 유리를 분할하는 이런 느낌으로 가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유리의 좀 안정성 부분에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은 강화 처리나 이렇게 망임 유리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망임 유리 같은 경우는 조금 가격이 조금 높지만, 그리고 요즘은 좀 이렇게 예전에 정말 많이 인기가 있었긴 한데 요즘 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하지만 안전상의 이유로는 가장 안전하고 튼튼한 유리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전체 화이트 컬러의 브론즈 유리입니다. 그리고 블랙 포인트를 줬을 때는 상당히 개방감이 우수하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샴페인 골드 컬러예요. 샴페인 골드 컬러이고 모르쇠로 유리 하단 마금 이렇게 하시고 테두리와 골드 쫄대를 이렇게 매칭시켰을 때는 약간 느낌이 통일화되고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들이 나는 게 이런 샴페인 골드입니다. 그리고 유리를 이렇게 분할하는 여러 가지 초이스 모델도 있긴 한데 요즘에는 이렇게 심플하고 개방감이 높은 디자인들을 많이 선호하세요. 옵션들을. 그 이유가 좀 시간이 지나면 약간 그게 트렌드가 처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좀 답답한 감을 많이 느끼시나 봐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통창이라든지 최대한 심플한 느낌을 주는 형태로 많이들 가오시고 있다라는 거 좀 미리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한 가지 아래 하단은 옵션을 선택을 하시는 이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왜 설치를 하는지 제가 지금 사진이 하나 첨부가 안 됐는데 다시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거실에서 일직선상에 놓여 있는 현관을 보시게 되면 현관문을 열어버리면 바로 이렇게 거실이 다 보여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불투명 처리를 하고 방화문에 들어오시는 외부인하고 대화를 나누실 때 안에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불투명 처리를 한 유리를 선택하시는 부분들이 좀 많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보시게 되면 거실에서 현관이 일직선상이거든요. 그러면 자, 이렇게 신발이 좀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단 고시 이런 옵션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셔가지고 나는 답답하니까 전체 투명 유리에다가 아래 하단만 막을 거야. 자, 신발이 보이는 거 좀 신경 쓰이니까. 하지만 그렇게 아니라 밑에를 막으면 좀 이렇게 막으면 좀 답답하니까 나는 아예 보이지 않게 전체 불투명 유리를 할 거야 라고 하면 이 부분 자체가 또 신발에 이런 이렇게 좀 벌려져 있는 이런 느낌들을 차단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또한 고민해서 아래 하단 마금이라든지 불투명 유리 부분들을 추가로 좀 선택하시는 고민하시는 부분들을 가져보시는 게 좀 올바른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폴드 스윙도 설명을 마쳤고요. 다음 중문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문은 자, 보시는 것처럼 자, 비대칭 여닫이 중문입니다. 자, 비대칭 여닫이 중문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통창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래 하단을 이렇게 디바이딩 할 수가 있고 이런 아치 옵션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아치 옵션 같은 경우 먼저 한번 설치를 해볼까요? 자, 아치 옵션을 자, 여기 불가벽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집안에 바로 이렇게 외부에서 거실에서 바라봤을 때 디자인 인테리어에 대한 완성도가 상당히 높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좀 불편하다라고 하시면은 없을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신발이 보이는 부분들을 좀 차단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유리를 디바이딩하고 불투명 유리를 놓으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옵션들이 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 나는 집이 좀 더 넓은 느낌으로 개방감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할 때는 이런 옵션보다는 통창으로 하시는 거를 좀 권장을 좀 드리고 싶어요.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개인마다 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완전히 통창을 하게 되면 정말 개방감이 높거든요. 잠시만요. 자, 비대칭 여닫이 부분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자, 비대칭 여닫이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위아래 아치 옵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를 분할할 수가 있으시고요. 자, 그 다음 이렇게 위에만 아치를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코너 부분만 아치를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치의 코너를 사선으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디자인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 자, 처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큰 아치를 가져오고 투명 유리 아래 하단 디바이딩에 의해서 불투명 유리를 놓으면 신발이나 이런 것들이 막혀지니까 시선 차단이 되니까 깔끔하게 좀 거실에서 현관을 바라봤을 때 느낌을 가져올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 자 이렇게 이런 아치보다 이런 아치가 좀 더 개방감이 높거든요. 막는 부위가 좀 더 줄어드니까. 하지만 이런 디자인은 개인적인 취향이라서 어떤 게 더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눈에 보이는 디자인이 나에게 맞다라고 하면 그게 정답이거든요. 손잡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체 아치형 형태의 손잡이가 있고 기본형 스탠다드형 손잡이가 있습니다. 어떤 것든 선택이 가능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전체 통유리로 하게 되면 정말 개방감이 우수합니다. 답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브론즈 유리. 자, 브론즈 유리 같은 경우는 갈색의 컬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여름에는 좀 더울 수 있겠으나 겨울에는 되게 따뜻한 느낌을 줘요. 그리고 자, 요런 디자인에서 자, 이렇게 아치를 위아래로 주고 모르세로라는 불투명 유리를 하게 되면 자, 이 정도의 느낌이 납니다. 상당히 같은 제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180도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느낌이 보이시죠? 자, 그리고 이런 부분이 좀 답답하다라고 느끼신 분들은 자, 이렇게 유리를 일반 투명 유리로 하셔도 돼요. 그레이 컬러의 유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손잡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답답하지 않게끔 이렇게 기본형으로 해서 조금 더 개방감을 가져올 수 있게끔 디자인은 더 추가하지만 자, 이렇게 선택도 가능하시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비대칭 여닫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랩핑은 가능해요. 우드톤으로 랩핑도 가능하고 이렇게 디바이딩 할 수 있는데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양방향이 아니라 한 방향으로만 평계 여닫이에요. 한 방향으로만 문을 열게끔 되어 있는 건데, 자, 이 형태도 이런 레버형으로도 손잡이를 변경할 수가 있고 이렇게 랩핑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우드톤 부분이 나의 시선에는 상당히 따뜻한 느낌이 있다. 그리고 분위기 자체가 내가 원하는 분위기다라고 하면 다양한 내추럴 컬러가 있습니다. 랩핑도 가능하시고 이렇게 간살 부분도 추가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전체로 모르쇠로 유리를 했을 때 느낌은 이러하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신발이 보이는 부분을 차단한다는 거죠. 이렇게 유리가 아니라 알판으로도 이렇게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아래 하단 곳이 그리고 그레이 컬러 유리 이렇게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신발 부분들을 좀 시선 차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이 구조가 바로 현관에서 거실이 다 보이는 구조, 그리고 거실에서 현관이 바로 보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내가 크게 지나가는 외부인이나 현관 밖에서의 어떤 부분들이 거실이 노출되는 부분에 있어서 불편하지 않다라고 하시면 불투명 유리를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밖에서 안에가 보이는 부분이 좀 신경이 쓰인다라고 하시면 불투명 처리 부분의 유리를 선택하시는 거를 조금 더 권장을 드립니다. 왜냐면 이게 처음에는 크게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있어서 조금 더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셔서 유리를 선택하시면 내 집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주문, 그리고 내가 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줄일 수 있는 이런 주문을 선택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비대칭 여닫이 주문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자, 다음 또 주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리버서블 도어라는 주문입니다. 저희 문다수의 리버서블 도어는 자, 문 하나가 180도로 회전하는 구동 방식입니다. 이 도어의 가장 장점은 좁은 현관의 95%를 개방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1m도 되는
현관에 아파트도 있거든요. 정말 좁습니다. 그런 거 같은 경우도 거의 방화문하고 넓이가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좁거든요. 그러한 곳에도 설치를 했을 때 개방감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선택을 좀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요로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통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감이 상당히 우수하거든요.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비대칭 여닫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리된 선 자체가 조금 신경이 쓰이는 분도 계시거든요. 하지만 리버서블 도어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통창으로 완전히 개방감이 아주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손잡이는 이쪽에 놓고 문이 전체 열렸을 때 이 가벽 쪽으로 벽체 쪽으로 문이 가야만 신발장 도어와 팬트리 도어 자체 간섭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서 설명드렸던 여느 주문과 동일한 조건부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조건부를 가져와야 내가 문을 열어놓고 뭐 팬트리나 신발장 부분에 어떤 무언가 또 반복적인 드나듦을 가졌을 때 불편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열리게끔 하시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는 또는 굿초이스인 거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실제 리버서블은 설치된 시공 후기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사진들이 자, 리버서블 도어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체 통창에 전체 화이트에 손잡이 블랙 그리고 유리 테두리는 화이트로 해서 상당히 깔끔하게 마감을 해버렸죠. 일체형 같죠? 상당히 우수합니다. 자, 그렇지만 거실에서 현관이 일직선상에 놓여 있게 되면 자, 이렇게 신발이 좀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좀 무던하게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 신경 안 쓰시는 분도 계시고 아주 예민하게 정말 싫은데 라는 분도 계세요. 이게 개인적인 성향이라서 뭐 크게 뭐 가타부타 할 수는 없어요. 저도 사실은 크게 뭐 신경 안 쓰는 타입이라 뭐 제가 살림을 하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안에 집안 내부를 가꾸시는 이제 여성분들의 어떤 시점을 제가 정확하게 공감을 하지 못해서 가볍게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되게 예민하게 보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사실 그게 맞고요. 거실에서 바라보면서 이게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막을 수 있게끔 전체 불투명을 하거나 아래 하단 고시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아래 하단을 막음으로써 이 신발들이 보이지 않게끔 선택하시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구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전체 문이 하나가 이렇게 전체로 열리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개방감이 정말 우수하고 전체 화이트에 유리 테두리 화이트, 손잡이 블랙 그래서 완전 모르쇠로 유리로 시원하게 불투명 처리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전체 화이트 컬러 테두리도 화이트에 그리고 손잡이 골드. 제가 말하는 여기서 화이트는 코튼 화이트입니다. 100% 채도의 화이트가 아닙니다. 그리고 약간 아이보리가 들어가 있는 컬러이기 때문에 대부분 흰색 같은 경우 시간이 지나면 햇빛에 의해서 약간 색이 바래거든요. 그게 상당히 보기 안 좋거든요. 하지만 아이보리가 믹스되어 있는 컬러 자체는 이제 바람 현상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인 화이트 계열의 느낌을 주기 때문에 코튼 화이트 컬러를 가장 많이 선호하시고 계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유리 테두리를 블랙으로 하고 손잡이도 블랙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라인들이 테두리가 확실히 부각되기 때문에 좀 더 꾸미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 아마 좀 이렇게 많이 눈이 가시는 고객님들 계실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래서 이렇게 아래 하단 막은 부분도 선택하실 수 있는 게 좋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렇게 좀 하고요. 자, 이렇게 개방을 했을 때는 거의 95% 개방되기 때문에 온전히 현관의 사이즈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샴페인 골드 컬러의 머리 아래 하단 막음, 손잡이 골드 이렇게 일조화시킬 수도 있고요. 모든 컬러를 이렇게 동일하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이렇게 아래 하단 막고 다른 컬러예요. 약간 브라운 계열의 컬러인데 이 컬러도 상당히 많이 선호를 많이 하고는 계세요. 근데 이거 컬러 같은 것들은 다 개인적인 취향이라서 어떤 게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객님들께서 충분히 실제 색상과 구동을 체험해 보시고 괜찮은데? 편한데? 라는 그 중문이 가장 내 집에 잘 맞는 중문이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이렇게 손잡이 블랙의 테두리 골드 아래 하단 막음 유리는 그레이 컬러예요. 일반 투명 유리를 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개방되는 부분들,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정말 많은 다양한 중문들의 컬러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밝은 계열들을 많이 선택을 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현관 같은 경우는 좁은 공간이다 보니까 어떤 컬러가 이제 믹스가 되게 되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게 좀 너무 답답한 느낌을 가져오셨나 봐요. 많은 고객님들께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판매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 고객님들이 단연간 다수 많이 말씀 많이 하셨던 이런 부분들을 또 고객님들께 구매하실 고객님들께 정보를 공유하는 부분도 판매자의 어느 정도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내 집에 가장 잘 맞는 제품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시 평면들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84B 타입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발장과 그 다음에 이 팬트리 공간의 분리가벽 자체는 약 9cm입니다. 그래서 9cm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중문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기본 스탠다드. 자, 그리고 손잡이 부분들은 팬트리와 신발장 부분 쪽으로 있어야 전체 개방했을 때 간섭이 없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거실 내부에서 바깥을 바라봤을 때 신발이 보이기 때문에 유리를 불투명으로 하거나 아니면 아래 하단을 막거나 아니면 뭐 그거에 대한 전제 조건으로 방화문을 열었을 때 외부인이 거실을 바로 바라볼 수 있고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활의 불편함을 최초에 차단하기 위해서 유리 자체를 불투명으로 선택하시는 것도 이 구조상으로는 충분히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좀 말씀을 다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84B 타입 같은 경우도 84A 타입과 동일한 구조로서 이 공간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위치와 시공할 수 있는 중문 제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 문다수 중문 같은 경우는 고천 디에트에서 약 1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람회 기간 동안 가는 길목에 저희가 있어요. 호메이실 IC에서 약 5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방문하셔도 되고요. 평일 뭐 주 야간 상관없습니다. 방문하시고자 하는 예약만 주시게 되면 그 시간대에 편안하게 시공 받으실 수 있게 설명 받을 수 있게끔 상담 준비를 제가 드릴 거고요. 주변에 여러 가지 뭐 커피숍이나 맛집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방문하시기만 하셔도 커피 쿠폰 드리기 때문에 잠깐 오셔서 충분히 나들이 개념으로 오셔도 좋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박람회 기간 동안에는 제가 박람회장에 세팅을 하지 못하고 매장에서 제가 준비를 할 거예요. 그래서 뭐 평일이나 박람회 기간 언제든지 사전 예약을 통해서 편안하게 상담 받으시고 맛집 투어도 하시고 커피 한 잔도 하시고 가실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이벤트도 준비하겠습니다. 장시간 저희 문다수 중문 컨텐츠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박람회 기간뿐만 아니라 평일 늦은 시간도 언제든지 방문을 환영드리면서 친절하고 세심한 상담 준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